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 2008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선동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참고로 저 유튜버 오름사이다도 저때 당시부터 우리 사회에 바른 목소리를 한번 내보다가 온 오프라인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자, 저때 당시에 저는 우리 한국 국민의식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품고 있다가 정말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군중 심리라는 게 왜 위험한 것인지, 이게 왜 미개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 군중 심리의 열기 앞에서는 놀랍게도 나이의 많고 적음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학력의 고하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선동 많이 됐었죠. 심지어 직업의 귀천까지도 별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사고력과 지성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게 실제로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구나라는 걸 제가 저때 느꼈어요. 동시에 우리가 책에서 가끔 보고 지나갔던 마녀 사냥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사례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던 어떤 제 인생의 강렬한 기억으로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솔직히 굉장히 미개했던 사건이 바로 저 광우병 사건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한 뉴스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지금 헤드라인 이제 읽어드리는 건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자, 당시 광우병 파동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수백 개 좌파 시민단체들이 역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에도 대부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후쿠시마 오염수 떡밥 역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꾸 까먹고 계시는데 북한에서 이거를 반일 선동에 이용하라고 대놓고 우리나라 창원 간첩단에게 북한이 지령문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 지금 누가 어떤 그 북한의 지령문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그 지령문을 누가 반박하고 있는지 유튜버들 보면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반일 선동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라고 이런 지령문을 내린 게 발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그동안 툭하면은 빨간색 타령을 하고 북한 타령을 하셨던 건지 그게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라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었던 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고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빠르게 감을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 이념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사상, 정신적으로 오염이 되었냐 안 되었냐라는 게 실제로는 이렇듯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상과 이념이 바로 서야 그 위에 실물 경제도 똑같이 함께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체제가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본론입니다. 제가 광우병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시청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광우병 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최대 국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뉴스 기사도 몇 년 전 과거 시점에 나왔던 뉴스 기사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근 뉴스 기사라고 다를까요?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전부 다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을 했다. 사상 최대의 물량 수입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미국산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13년 전에 그 난리를 쳤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11개월치 통계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요. 자, 미국산 소고기를 전 세계에서 21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 인구 많은 다른 나라들, 거대한 나라들을 다 제쳐버리고 이 조그만한 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세계 1위를 찍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물론 23년에 나온 비교적 최근의 뉴스 기사를 살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사상 최대, 점유율 사상 최고치 기록, 6년 연속 수입률 1위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죠. 여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고기 물량이 불과 몇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자, 한국은 2021년에 이어서 22년 작년도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출 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이다.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좀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국산 소고기 문제랑 광우병 사건은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를 정말로 이게 붙잡아다가
30cm짜리 그 자를 가지고 찰싹찰싹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혼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들이 그 30cm 자로 찰싹찰싹 종아리를 얻어맞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혼이 나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그러니까 진짜로 국가 차원에서 그만한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이 나라 민도의 근본적인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미국 농무부의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국 육류수출협회 홈페이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방금 이런 자료들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그만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21년 1월에서 11월 기준 그 거대한 미국 대륙에서 생산된 소고기 전체 물량의 무려 24%, 그러니까 4분의 1을 한국이 혼자서 싹 다 수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광우병 때 그 난리쳤던 나라의 불과 10여 년 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통계 자료죠. 23만 3천 톤이 넘게 수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21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살펴봐도 2조 5,500억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은 달러 가치가 더 비싸졌죠. 자, 여러분들 소고기, 고기, 그러니까 생물이 23만 3천 톤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거대한 양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시청자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자랑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유명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변 건물과 크기 비교된 사진으로 보면은 체감이 확 됩니다. 뭐 길이가 300m를 넘는다 이런 자료는 솔직히 봐도 일반인들은 감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주변 건물 크기와 봤을 때 이 크기가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의 움직이는 한 지형급이죠.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10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빌딩들을 눕혀놨을 때 크기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어떤 그런 사이즈의 움직이는 지형지물입니다. 자, 아무튼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이 그만큼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무게를 비교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문제는 이 니미츠 항공모함에 사람과 무기 그리고 짐을 가득가득 실었을 때 그 만재 배수량이라는 좀 단위를 쓰는데, 선박에서 이 만재 배수량이, 그러니까 니미츠 항공모함이 사람과 무기,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약 10만 톤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에 따라서 작은 수치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만 톤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021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23만 톤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죠.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80대가 넘는 전투기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승조 인원들이 가득 타고 그 수많은 병력이 사용할 식량과 식수, 무기의 무게까지 가득 실었을 때 만재 배수량이 대략 10만 톤 내외인데, 광우병 때 그 난리치던 한국 국민들이 소비한 미국산 소고기 1년 연간 수입량이 23만 톤을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운 거죠. 미국산 소고기를 2조 5,500억 원어치 이상 먹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해마다 무슨 우리나라의 인천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200만에서 300만짜리 인구가 새로 늘어나기라도 하는 것 마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21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우리나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23만 3천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불과 2020년 같은 기간, 1년 전과, 그러니까 21년도 기준으로 1년 전, 20년도에 그러니까 같은 기간과 대비 무려 1년 만에 16%가 넘게 수입 물량이 성장한 양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1년에 16% 넘게 차곡차곡 성장하는 우량주가 얼마나 찾기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소고기 시세가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입 금액으로는 1년 만에 39%, 거의 40%가 늘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기꺼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미국산 소고기의 통계 자료는 각종 부산물 수출은 제외된 순수한 일반적인 살코기의 양입니다. 자, 이러면은 실제로는 뼈도 우려 먹고 국물도 내고 각종 내장이네 소머리네 못 먹는 게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의 무게는 어떨까요? 그렇죠.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사 먹고 있다는 거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로 2021년 1월에서 11월 그 거대한 미국 대륙 전체에서 전 세계로 수출한 소고기의 물량이 104만 3,960톤가량 됩니다. 104만 톤 가까이 돼요. 자,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 86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11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거대한 미국의 소고기 전 세계 수출량의 약 4분의 1, 24%를 한국이 혼자서 수입을 해간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잘 처먹고 사는 거는 좋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은 좋기야 좋은데, 자, 광우병 시절을 떠올리면은 뭐가 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사회 시사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치들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수치들을 볼 때마다 웃기고 부끄럽고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저때 당시 그러면 길거리에 확신에 차가지고 길거리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온 거죠? 물론 선동꾼들도 있었고 직업 시위, 프로 시위꾼들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선동된 국민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리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죠. 저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 수두룩 빽빽했죠. 당연히 저때. 학벌도 좋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배웠다라는 인간들조차도 선동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고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스펙이, 입시 스펙이 뛰어나고 뭐 영어 점수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헛배웠잖아요. 왜 죽도록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좋은 직업까지 가지고 살면서 고작 민주당 586의 운동권 인간들한테 장난감 취급을 당하고 산단 말입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참고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나라 크기라든지 인구 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나라 일본만 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저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 규모부터 우리나라랑은 이게 2배도 한참 넘게 차이가 나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일 뿐더러 인구도 1억 2천만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전통적인 유럽의 서구 열강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저 일본의 경제 규모가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1대1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도 대한민국 남한보다 몇 배 이상 넓은 게 일본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저기가. 자, 그런데 그런 일본조차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보다 소고기 수입량,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적다라는 겁니다. 21년도 기준 금액으로 대략 1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일본의 수입 금액이 우리나라는 21억 달러가 넘게 사 먹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무려 4억 달러 적게 먹었다라는 거죠. 일본보다 인구도 2배 이상 적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는 5,200억 원어치 이상 더 많이 처묵처묵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고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 먹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체감이 잘 되는 통계 자료들을 왜 자꾸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있는지 이제는 다들 충분히 그 관점이 감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무역 통계 자료들이 뜻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아는 게 많은 만큼 부끄러운 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뼈저린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구나, 몇만 톤이 늘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깊게 파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소고기 수입량의 어떤 변화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뉴스의 파편들, 구슬들을 꿰어가지고 제가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어드리는 거, 목걸이를 만들어드려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역할이죠. 파편들을 하나로 이어서 목걸이로 만들어드리는 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최근 나오는 뉴스 기사도 똑같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몇 년 연속 세계 1위를 했다라고 나오죠. 맨날 역대 최고고 사상 최대고 기록적인 상승이라고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한이 맺힌 귀신이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들러붙은 모양이에요.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다수가 모인다고 그게 항상 옳은 거는 아닙니다. 여론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여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판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볼 때는 586 좌파 운동권의 입맛에 따라 적절하게 조작되고 과장되고 편집되고 앞뒤를 잘라먹은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바라볼 때는 정신 바싹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먹고 삽시다. 자, 그러나 그러면서도 항상 몇 년치 뉴스를 좀 통합적으로 잘 기억을 하면서 사회를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바라볼 줄 아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